의원님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오늘 회의는 먼저 검사 탄핵 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 관련한 안건을 심사하고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고유 법안을 심사한 후 타 상임위 법안과 청원 심사 기간 연장 요구의 건 순서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5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볼륨 좀 높여주세요. 마이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검사 강백신, 어미준 탄핵 소추안은 지난 7월 2일 발의되었고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날 본회의 의결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법사위는 회부된 탄핵 소추안에 대하여 국회법 제131조에 따라 조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청문회를 개회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검사 강백신, 어미준 탄핵소추 사건 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조사 계획서 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의원님 있습니까? 네, 유상범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가 본회의를 거쳐서 회부된 4명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2명에 대한 검사 탄핵 소추안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이미 지적을 했듯이 각각의 탄핵 소추안의 개별적 근거는 언론 보도 자료 외에는 없습니다. 탄핵 소추를 한다는 것은 결국 헌법 및 법률 위반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 그리고 그와 같은 법률 위반이 국가 행정이나 또는 직무 수행에 도저히 인정할 수 없을 때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엄정한 절차인데 지난 2번의 탄핵 소추안 조사를 지켜보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한 입증은 하나도 없이 결국은 정치적 정쟁에 흐른 그런 내용만을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탄핵을 한다면은 그 실체를 파악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의혹에 부합하는 증인들은 채택이 되고 그 진실을 규명하자고 하는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증인들은 일체 채택이 안 되는 사실상 일방적인 정치적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탄핵 소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탄핵 소추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니만큼 그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으나 그 진행 과정에서 탄핵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정당성, 합리성, 균형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을 지난 2번의 탄핵 소추 절차에서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지켜봤고 이와 같은 절차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탄핵 소추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계속 이 탄핵 소추안에 대한 진행을 계속 한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유상무 간사님 이거 의결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죠? 반대합니까? 네. 네, 김승원 간사님. 네.
예, 지금 오늘 강배신 검사와 어미준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저희가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강배신 검사는 정말 언론 탄압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고 수사하는 것마다 피의 사실을 공표해서 그 직무상 불법 행위와 비의 사실이 중대한 검사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미준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할 목적으로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실제 재판에서 위증을 하게 하는 등 그런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3인성호라는 그런 유행어를 만들 정도의 그런 조작 수사를 과감하게 했던 그런 검사입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취재한 기자들의 죄수와 검사라는 그런 책도 나올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한 불법 행위가 있습니다. 일단 검사 탄핵을 저희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당사자들이 출석을 안 하고 국회 무시를 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는데요. 강백신과 어미준 검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까지 그들의 불법 행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법사위에서 계속 검사들의 불법 행위, 아무도 수사하지 않고 처벌받지 않는 그런 검사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이런 탄핵 소추에 대한 그러니까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지금 법사위를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토론이 왜 무슨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잠깐 위원장으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탄핵 그러면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을 시키면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여부에 대해서 인용과 기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사 어미준 강백신에 대한 탄핵은 본회의에서 탄핵을 하지 않고 탄핵을 할지 말지, 탄핵할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라 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법사위로 회부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개최를 하고 있고, 이미 2명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개최했고,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강백신, 어미준 검사에 대해서는 오늘 의결로서 12월 11일 날 검사 탄핵 청문회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국회법 제130조 1항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하는 조항에 의해서 법제사법위에서 탄핵조사 청문회를 개최하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회법 131조 회부된 탄핵 소추 사건의 조사 1항에 보면 법제사법위원회가 130조 1항의 탄핵 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제체 없이 조사 보고하여야 한다 하는 이런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본회의에서 의결된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를 안이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법사위에서 회피하고 하지 않는다면 본회의 의결을 부정하는 그런 셈이 되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그런 국회법이 따라서 이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송석준 의원님 토론해 주세요. 예,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우리가 이미 그 검사 탄핵에 관해서는 김영철 검사, 박상용 검사에 관해서 벌써 우리 본회의의 요청에 의해서 충분히 청문회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따져봤지 않습니까? 한 분에 하루씩 잡아서.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드러난 것은 굳이 이런 분들이 탄핵 사유가 있느냐? 그동안 이렇게 탄핵 사유로 제기된 것들이 다 근거 없다라는 것들만 드러났는데, 우리가 지금 타들어가는 민생 해결을 위한 법들이 좀 첩첩산중 지금 쌓여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중요한 법을 우선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그냥 단순히 이분들을 망신 주기 위한 그 청문회가 되잖아요. 심지어 뭐 증인으로 불러서 안 온다고 또 뭐 또 여러 가지 겁박도 하고 이것들이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예산 때도 어땠습니까? 예산 때도 뭐 검사들의 그 또 특수활동비를 막 깎아서 이제 앞으로 중대한 이제 민생 그 중대한 사범들 수사를 상당히 심각하게 손발을 잘라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만약에 이분들이 이게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청문회를 하고 우리 법사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아 이분들은 이런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그 의견을 본회의로 올려서 이거를 없는 거로 했으면 좋겠지만 이미 벌써 다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탄핵을 위한 절차를 아무리 우리가 사실이 드러나고 이분들의 그 탄핵 사유가 근거가 없는 거라고 보여도 그대로 절차 이행해서 이제 본회의에서 탄핵 의결을 할 게 뻔한데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헌법재판소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직무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 우리 사회가 뒤숭숭하고 여러 가지 흉악한 범죄들도 저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좀 더 활동을 원활하게 해도 부족한 판국에 이렇게 유능하고 여러 가지 중대 범죄를 그리고 지금도 얘기하시면 보세요. 지금 엄희준 뭐 검사가 무슨 모해 의중을 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 이미 박범계 법무장관의 특별 지시로 수사지권 발동해서 철저히 조사를 했더니 결국은 불이권 종결 처리됐어요. 예? 그런데 이걸 또 지금 또 주장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동료 간사님께서. 거기다가 또 강백신 검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분이 이런 조사한 그 기소한 이런 사건들이 결과적으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이미 법원에서도 이 검사들의 이런 그 조사 수사 결과가 타당성이 있다라는 게 다 검증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을 뭐 단순히 뭐 피의 사실 공포했다? 근데 사실 그것들이 뭐 사유가 되냐고 피의 사실 언론 기사 나왔다 이렇게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언론 기사만 나왔으니 이분들을 갖다가 그냥 탄핵해야 된다? 송석준 의원님은 2+2가 아니라 2-0 이걸 주장하시는 겁니까? 2명 했으니까 2명은 그냥 퉁치고 하지 말자 이런 의기심 같고 예 박균택 의원님 네. 저 국회 의원님들 뭐 주장이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이것은 뭐 안타깝게도 좋든 싫든 해야 하고 또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좀 토론 종결하고 빨리 결론을 내고 뒤에 밀려 있는 민생 법안들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동의하실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예. 예. 그래서 토론 종결을 요청합니다. 예. 예. 자, 네. 토론 종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만 곽기택 의원님 말씀처럼 목 좀 풀고 하시죠. 곽기택 의원님 토론하시죠. 예. 지금 오늘 강백신 엄희준 검사에 대해서는 이 탄핵 소추의 명분은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만은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강백신 엄희준 검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서 각종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입니다. 앞서 우리가 탄핵 조사를 했던 두 검사하고는 또 조금 차원이 다른 검사들입니다.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도대체 언제까지 우려먹을 겁니까?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검사 강백신, 검사 엄희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밉다. 탄핵 소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대장동 사건을 비롯한 사건들이 재판 진행 중이죠. 재판 진행 중인데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 하는 것은 재판에 대해서도 개입을 할 우려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뭐 위원장님께서 지체 없이 탄핵 조사를 해야 된다고 되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그렇지 않죠.
공직선거법은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3심 3개월에 다 마치도록 돼 있어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2년 2개월 걸리지 않았습니까? 1심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미룰 수도 있는 겁니다. 지체 없이라고 하는 것도 훈시 규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검사 강백신, 검사 엄혜준에 대해서 지금 이 검사들이 수사한 사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재판 끝날 때까지 탄핵 소추를 당연히 절차를 미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망신 주기,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물타기 이런 거 하려고 지금 탄핵 조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이니까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 종료될 때까지 탄핵 조사는 미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토론은 충분히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곽규택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는 위원장 진행과 관련된 사항이 좀 연관돼 있어 말씀드립니다. 법원에서 재판 지연하는 것은 법원의 사정이죠. 그러니까 법원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국회도 그렇게 해서 된다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나름대로 곡절이 있고 속사정이 있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원에서 그러니까 국회도 그러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제가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 특히 위원장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국회법에 우리가 합의를 가지고 아마 수십 년 동안 싸우고 있는데요. 그거 못지않게 우리가 하는 것이 이게 의무 규정이냐 강제 규정이냐 하는 건데요.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좀 다르죠. 그래서 지금 이 국회법 131조에는요. 130조 1항의 탄핵 초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 보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하여야 한다 하는 것은 꼭 해야 된다는 뜻이죠. 강제 조항, 의무 조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권고 조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토론하실 분, 네, 서영교 의원님. 대한민국의 검사가 정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정의롭지가 못해요. 대표적인 검사 윤석열 검사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우리 부인은 주가 조작하지 않고 손해만 봤다? 아주 대표적인 거짓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법적 조치했는데 검사들이 무혐의 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 검사 후보 시절에 우리 장모는 남에게 10원 한 푼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걸 무혐의 냅니다. 아니 그래서 감옥 갑니까? 손해를 끼친 적이 없는 장모가? 검사들이 이렇게 하면 법무부가 검찰청에서 안에서 감찰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엄희준 검사 언제까지 울고 먹느냐고요? 한번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모해 위증을 시키고 위증을 교사하면 끝까지 그거 책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사가 제대로 된 증거로 수사하고 범인을 처벌하고 그리고 범인이 아닌 사람은 처벌하지 않게 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조작하고 위증을 교사합니까? 위증을 교사하는 검사가 검사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 지금이라도 탄핵 사유 아닙니까? 그래서 탄핵 조사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엄호하고 나서는 겁니까? 강백신 검사, 여러분 검사가 대통령 관련한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검사가 수사할 내용 맞습니까? 검사가 명예훼손 수사하는 범위가 맞습니까? 이게 검사는 그것을 수사하지 못하게 법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수사하고 저도 통신 사실 조회에 제 걸 조회해 갔더라고요. 내 걸 왜 조회해 갑니까? 검사가. 이러면서 명예훼손이 자기 범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 관련해서 언론사 이런 사람들을 위법적인 압수수색을 해내고 그리고 수시로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이거 검사가 하는 일 맞습니까? 이거 아니라고 하는 걸 국민에게 단단히 알리고
현장에서 너무 열심히 하는 검사들, 밤을 새워하는 검사들, 국민을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스미싱으로부터 그리고 폭력 살인으로부터 지키려고 하는 많은 검사들을 이렇게 출세 팍팍 해가면서 야당 대표 목숨을 어떻게든 지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해서 되는 일입니까? 이런 검사 안 되기 때문에 가는 과정에 불법이 너무 많잖아요. 왜 내 통신 사실은 조회를 하는 겁니까? 3,000명? 왜 조회하는 겁니까? 이러고도 검사가 제대로 가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열린 거니까 동의하고 빨리 조사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토론을 좀 종결하면서 위원장도 한마디 의견을 좀 표력하겠습니다. 그만해도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요. 저도 좀 의견을 좀 얘기하고요. 의원님들이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또 민주당 의원님들은 민주당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역지사지 해보면 저런 말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이해가 좀 됩니다만 그러나 사실관계와 좀 다르게 국민들이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중에서 언론 보도 자료 외에는 나온 게 없다. 김영철, 박상용 청문회에서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고요. 입증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었겠습니까? 주장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러하지 않다라는 위원장의 의견을 얘기하고요. 피의사실 공표가 없었다. 피의사실 공표가 많았죠. 언론이 그러면 허구를 썼다는 겁니까? 소설을 썼다는 겁니까? 그러면 검찰에서 정정보도 신청을 했어야 됩니다. 우리 검찰에서는 이런 내용을 흘리지 않았는데 왜 이런 기사가 나왔느냐?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 정정보도 신청하거나 아니면 형사 입건하거나 검찰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도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대상으로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성남지청장 일대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수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7시 30분경에 조선일보에서 조사받는 내용이 그대로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수사하는 검사가 언론에 흘리지 않고 조선일보는 신같은 예지력과 통찰력으로 조사 내용을 언론에 보도합니까? 명백하게 검사가 흘린 거죠. 검사가 흘리든 검사 밑에 있는 수사관이 흘리든 자 그래서 그런 비상식적인 주장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러한 혐의와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사해보자라는 거예요. 청문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번 청문회는 앞서 박상용, 김영철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를 했듯이 국회법 130조, 국회법 131조에 의해서 이거는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러나 이거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국회법을 준수하지 말자는 주장과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시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박균택 의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윤 위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저 국민의힘 의원님들 좀 조용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유상봉 간사님의 말을 이어받아서 민주당 의원님들도 조용히 해주세요. 됐죠? 네. 국민의힘이 먼저 떠들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 의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총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백신 어미준 탄핵소추 사건 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 의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총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문회 실시 등 조사와 관련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류 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탄핵 소추 사건 조사 관련 서류 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31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나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각 위원실로부터 접수된 서류 제출 요구는 11개 기관 198건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주진 의원님 의견 있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이 서류 제출 요구 범위와 관련해서도 지금 저번에 탄핵 청문회 할 때부터 저희가 계속 그 문제를 삼았던 것이 이게 지금 사건 본체와 상관없는 망신주기용으로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번에 박상용 검사 탄핵 소추 할 때에도 보면은 다 가족에 상관없는 이 사건과 거의 상관없는 가족의 출입국 조회 내역까지 막 신청하거든요. 그래서 신청 범위에 대해서 개별적인 토론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국민 세금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법사위원님들 세비랑 이 지금 비용이 얼마인데 이거를 지금 검사 4명을 각각 이렇게 개별적으로 해가지고 전부 자료 제출 요청하고 요청을 다 받아가지고 일일이 다 탄핵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 시간 동안은 민생 관련된 법안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고 지금 보면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수사했던 검사들은 다 어떻게 다 하필이면 비위가 있고 수사하다 말고 휴가 내고 나와서 법정에서 증언하는 이문정 검사 같은 분들은 다 정의롭다라고 하시면은 그게 어떻게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애초에 지금 이정석 검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9대 0으로 기각했을 때부터 상황 변화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 변화가 있는 상황 하에서 이 탄핵 소추 관련된 이 청문회를 미뤄도 모자랄 판국에 이렇게 많은 자료를 요청을 하면서 또 이걸 가지고 하루 종일 증인 불러서 한다는 것은 저는 이거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안 좋게 보실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탄핵 소추가 되면 되는 기간 동안
검사가 월급은 받으면서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가뜩이나 사건이 많아가지고 그 일 못하는 기간 동안 검사나 판사를 충원하자고 하는 마당에 그걸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자료 제출까지 이렇게 왕창 신청해서 또 무슨 이거 한다는 것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해도 충분할 만한 일을 저희가 이 법사위원들이 수십 명이 모여서 왜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자료 제출 범위를 합리적으로 딱 탄핵소추 그 사실과 관련된 것만 한정적으로 해야지 모색적으로 이렇게 다들 잔뜩 한다고요. 그래서 탄핵 그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건건히 좀 토론을 해서 이게 범위 밖에 있는 것들은 다 가려내야 되고 특히 가족과 관련된 것들이거나 이 사건과 무관해서 망신 주기용으로 흘러가는 것들은 전부 다 가려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가려 주십시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심우정 검사 인사청문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들, 자녀들 어느 학교 나왔는지 학력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조건이 있다. 외교, 대북, 군사, 국가 비밀에 대한 것만 제외할 수 있다. 외교냐? 아니다. 군사냐? 아니다. 대북이냐? 아니다. 왜 제출 안 하냐? 별 말을 못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제출을 충실하게 한다면 자료 제출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무조건 안 하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 강제 조항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급을 탄핵되면 직무정지돼서 월급을 받는데 일을 못한다. 그럼 월급을 반납하면 됩니다. 그럼 되잖아요. 일을 안 하면서 월급을 받는 것이 양심에 좀 꺼리면 월급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탄핵에 관련된 것만 자료 제출 요구하라. 그러면 이거는 탄핵에 관련된 거다. 이건 탄핵에 관련 안 된 거다 하는 논쟁이 또다시 붙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탄핵에 관련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선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탄핵 피소추자는 이것은 탄핵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하면 그러면 의원들은 그 자리는 빼고 제출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검사들은 수사할 때 이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 제출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사가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관련 없는 것도 다 던지잖아요. 그물망 넓게 쳐가지고 다 긁어가잖아요. 그리고 별건 수사도 하잖아요. 검사들은 그렇게 하면서 자 그래서 이거는 탄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없다 또 다른 논쟁이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 부분을 선을 긋기도 어렵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비상식적으로 필요 없는 것을 왕창 요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탄핵조사 청문회에 관련된 것을 주로 지금 11개 기관 198건에 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또 누가 그럼 그걸 가릅니까? 그래서 주장은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의결하는 데 있어서는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토론하실 분 이건태 의원님. 짧게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을 9대0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건 때문이라도 자료 제출은 풍부하게 그래서 소추 혐의 여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자료 근거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 이유가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건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서 직권 심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직권 심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징계 사건이나 수사 사건에서 조사가 되지 않은 사건은 거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탄핵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섭 검사 그 건도 충분히
징계 절차나 수사 절차에서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아예 징계도 없었고 수사도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각된 겁니다. 만약 그 당시 국회에서 탄핵 소추 그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지금 이 자리에서와 같이 청문회도 하고 자료 제출도 요구했으면 아마 기각이 안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석 검사 탄핵 기각권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자료 제출 토론 종결해 주시고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태 의원님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토론을 네, 김용민 의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성윤 의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유상봉 간사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늦어요? 뭐가요? 좀 빨리빨리 해주지. 종결 아니 서류 아니, 하실 제출- 말씀 서류 제출 한번 하세요. 요구권과 예. 관련돼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장께서 검사들은 아무 자료나 싹 쓸어 간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폄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뭐 제가 검사 출신이고 옹호한다는 게 아니라 모든 행정기관에서 자료를 받을 때는 필요한 자료를 받는 겁니다. 그 필요한 자료에 의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받는 거고 검사가 자료를 받을 때는 수사에 필요한 자료라고 판단해서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그렇지 않다면 그것 또한 검찰에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무조건 자료를 가져가려는 게 아니라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한 관련 자료를 받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은 그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만 그럼 과연 그 서류가 지금 실제로 탄핵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인지 여부는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료를 적어도 어떤 자료들이 왔는지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공유를 해야지 의결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순히 건수만 왔는데 이걸 가지고 의결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서류 제출 요구의 부적절성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건수 가지고 의결한다는 것 이 자체는 제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의결을 하시더라도 어떤 서류 제출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한 공유는 의원들이 알고 의결을 해야지 그 의결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도 모르고 지금 현재 100여 건에 198건에 11개 기관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 가지고 의결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건 조금 우리 그 전체 회의 의결에 있어서 너무 형식적이고 실질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자료를 한번 배포해서 어떤 자료 요구가 왔는지에 대한 정도의 그 정보 제공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지금 표결하겠다 하고 이제 의사봉을 삼타를 쳤는데 원래 발언권을 안 드리는 건데 유상봉 간사님이 하도 애절하게 저를 보시면서 발언권을 달라고 해서 드렸는데 또 다른 이렇게 발언권을 드리니까 또 다른 논란이 되는데 지금까지 국정감사 요구서나 탄핵청문회 자료 제출권에 대해서 그 자료를 무엇을 했는지를 보자라고 하는 것은 기상천외한 발상입니다. 각 의원실에서 필요하니까 그 자료를 제출한 거 그걸 취합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98건이에요. 그러면 박균택 의원실에서는 자료 제출 이걸 했네요. 이걸 왜 했습니까? 하고 박균택 의원한테 따지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일이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민주당보다 더 많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세요. 그리고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한 거에 대해서 해당 기관에서 당연히 제출해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고 있습니까? 제출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자료 제출해달라고 항상 의원님들 손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용민 의원실에서는 왜 이거 자료 제출했어요? 왜 몇 건을 했어요? 이렇게 많이 했어요? 왜 이것밖에 안 했어요? 하고 다른 의원님들이 이거 따지겠습니까? 지금까지
누가 왜 이런 자료를 제출했는지 그걸 건수를 보자라고 주장한 의원님은 제가 국회의원 13년 동안 처음 봅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안 들을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위원장은 그 해당 기관에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그러는 겁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총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의 요구에 대해 12월 6일 금요일 18시 오후 6시까지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오늘 채택된 조사 계획서에 따라 2024년 12월 11일 실시되는 청문회에 필요한 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청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의 구체적 명단은 일단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간사간 배부 안 됐어요? 아직 배부가 안 됐답니다. 이런 식으로 회의 진행하시니까 바로 제출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원래 배부해 드리고 그냥 강행 처리하려고 그랬는데 양당 간 그래도 간사간 협의를 하기 위해서 배부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양쪽 간사님께서 좀 더 협의를 해 주시고, 아니, 국민의 입장을 이렇게 생각해 줘도 뭐라 그러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간순간 지나치게 흥분하는 것은 건강상 안 좋으니까 흥분하지 마세요.